어떤 직원이 되고 싶은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만 하는가?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입사 후 포부인데요.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그 이유가 명확해요. 모든 면접의 질문들은 과거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미래, 즉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청사진 같은 걸 그려내는 거기 때문에 어렵죠. 내일 아침만 하더라도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1년, 3년, 5년 그 뒤에를 예측하면서 입사한 다음에 이렇게 포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건데요.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직무에 관한 관심이 있어서 기업이나 산업 분석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하십니다. 현직자를 만나서 회사를 찾아가서 인쿠팅을 찾아가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못한다고 하신다면은 인터넷상에서 여러 카페들 보면은 그런 직종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현직자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면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얻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꿈을 꾸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등등등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법인데,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딱 그 정도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플러스 알파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좀 중요해요. 제가 항상 수업 중에도 하는 얘기인데요. 면접은 인간성이 아니라 사회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성 있고 막 뭐랄까 잘 웃고 그러면 매력 넘치는 사람으로 볼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것이 기업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거든요. 상사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떠한 충성심 같은 거거든요. 기업은 여러분들이 너무 순진하게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타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됐을 때 어떠한 부분을 이윤을 줄 수 있고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돼야 되거든요. 즉, 여러분이 하나의 상품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상품, 여러분이 제안한 어떤 제안서, 이런 것들이 그 회사의 어떤 이윤과 이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에 막상 들어가게 되면은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노력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전부고 숫자가 전부예요. 냉정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현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다가 어떤 이윤을 줘야 되는 건데, 나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됐을 때 어학을 높이겠다, 무엇을 더욱해서 내 자가 발전을 키우겠다, 어떤 의미인지는 압니다. 내가 발전을 하면서 회사하고 같이 동반 성장하겠다, 이런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이 회사한테는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입사 후 포부를 하시게 됐을 때는 회사는 이에 타산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윤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얼마큼 충성도를 보일 수 있느냐,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놓고 봤을 때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이든지 두 발을 벗고 나가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겠죠. 나는 착하다, 선량하다,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의 충성심, 이해타산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해보면서 회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점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문제점, 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나는 깊이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참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한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넣어주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하시는 입사 후 포부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답변, 그 남들과 차별성 있는 답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가려고 하면은 조금 세부적으로 가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느 땡땡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됐을 때 바로 그때부터 생각하지 말고 길면 10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입사를 하고 1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 모릅니다. 몰라요. 하지만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했을 거예요. 너 꿈 뭐니?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뭐 유튜버요,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는 뭐 계획이 있어서 얘기했나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이직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만두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청사진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것을 얘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10년 뒤에가 끝났으면 5년 뒤에, 다음에 3년 뒤에, 2년 뒤에, 그리고 입사 후 한 6개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거꾸로 10, 5, 3, 1, 2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연도에 맞춰서 나는 이것을 하고 있겠지, 이것을 하고 있겠지,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거기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수치를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실천하고 중간 과정을 잇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은 약간 여러분만의 구체적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약간은 추상적이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구체적일 수는 없어요. 그나마 현실적으로 회사가 지금 어떤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을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겠는지 이 문장만 들어가게 된다면 추상적인 게 그렇게 추상적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약간의 허세를 부려도 됩니다.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허세가 너무 과도하면 안 돼요. 약간은 어느 정도 그 범주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귀여운 허세, 올바른 허세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장점과 매력을 어필할 수 있고 진실성이 있고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이러한 신념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겁니다. 이 입사 후 포부를 좀 잘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갈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일 중요한 3대장이 있죠. 자기소개, 지원 동기, 다음에 입사 후 포부. 근데 이 입사 후 포부가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 신념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서 여러분만의 입사 후 포부,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답변 나올 겁니다. 이 입사 후 포부는 조금만 고민을 해보고 얼만큼 고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질감은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